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요. 그래서 파월 의장이 8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우리 예상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빗나가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의 매파적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이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.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잭슨홀 미팅에서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발언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비슷한 스탠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? 그래서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뭐 마일드하게 1, 2%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마이너스 4%짜리 조정이 일단은 나왔고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켰냐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를 잡는 거야. 나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가 좀 더 침체되고 주식시장이 박살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이 금리 인상이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시장 조금 발작을 일으켰던 것 같고 일단 뭐 조정이 나와야 될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. 뭐 바닥에서 한 달 조금 넘게 랠리가 지속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폭에 대한 지금 뭐 절반값 정도라고 하면은 11,800포인트 요 정도 구간이 될 것 같고요. 61선 부근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지금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한 1%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 구간을 좀 찍고 반등이 일단은 좀 나와준 다음에 재차 이 저점 깨고 떨어지게 되면 아마 9월 CPI 물가지수 발표랑 FMC 회의까지는 이 아래 박스권에서 놀다가 그 내용에 따라서 반등을 해준다든지 진짜 지금으로서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긴 한데 이 저점을 한번 더 깬다든지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잘 지지해주고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9월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를 앞두고 이 윗구간의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다가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든지 저점을 깨고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간다든지 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. 그나마 그냥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아 본다라고 하면은 9월에 있을 물가지수 발표랑 FMC 회의 두 개 중에 잭슨홀 미팅 때 이미 이 정도 강력하게 발언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FMC에서 맞을 매는 지금 어느 정도 먼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물가지수 발표만 시장 예상치 지금 7.7%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7.7% 밑으로 나오고 FMC 회의도 이미 잭슨홀 미팅 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잘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상승 턴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매를 좀 먼저 맞은 거일 수도 있으니 일단은 마음의 위안을 좀 삼자. 다만 여기서 이제 아래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깨지 않고 위 박스권에서 놀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좀 강했던 태조 이방원 주도 테마나 이런 애들은 먹을 구간을 좀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여기 깨고 아래 박스권으로 떨어지면 웬만한 최근에 강했던 애들도 추세가 좀 무너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. 우리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이 나온 것에 대한 정확히 절반값에서 일단은 오늘 지지가 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장이 오늘 뭐 개팍 좀 시작했다가 양봉 마감이라도 좀 하게 되면 그래도 국장이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외국인들도 지금은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좀 아래로 확 밀 포지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하게 상승을 시킬 마음도 없는 그냥 박스권의 흐름일 것 같다라고 계속 저는 말씀을 좀 드렸죠. 그래서 지금 뭐 살짝 그래도 강세한 박스권이 진행이 되느냐 약세한 박스권이 진행이 되느냐 요 차일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9월 이벤트 전까지는 좀 약세한 박스권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겠죠.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이 윗구간 박스권에서 놀 건지 여기서 깨면서
아래 구간 박스권에서 흐름이 나올 건지 이게 중요할 것 같네요. 그렇게 되면 뭐 내일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상승폭에 대한 절반값이기도 하지만 6월 달에 저점을 잡을 때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났던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도 해서 요 가격대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더 밀리더라도 여기를 더 밀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765포인트에서 775 사이. 요 안에서는 좀 지지가 좀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놀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하되 가장 안 좋은 게 확신이거든요. 마크 드웨인이 했던 말도 저도 항상 머릿속에 새겨놓고 사는데,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 뭔가를 몰랐을 때가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신했을 때라는 진짜 명언이 있습니다. 주식하면서 항상 깨닫는 부분이고, 너무 뭔가 확신에 찬 무리한 베팅, 고집 같은 것들을 부리다가 항상 너무 크게 부러지면서 계좌가 박살나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, 그리고 시장이 순응하는 자세만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. 일단 박셀도 지금 관심이 가장 많으실 텐데 요것보다 얘네들 먼저 일단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. 금요일날 미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저는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뒀던 게, 일단 우리가 해지 테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풋 테마라고 부르기도 하죠. 시장이 약해야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한 그러니까 시장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테마라고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지금 사료주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려고 했는데 얘네가 갭을 전혀 못 띄우는 모습, 그리고 갭 띄우고 바로 음봉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어떤 마음이냐면, 야,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,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. 왜냐면은 시장이 약해도 이런 풋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. 시장이 폭락을 하든 어쩌든 간에. 예전에 그 6월 달에 폭락이 나올 때, 이때 뭐 전쟁 테마 사료주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. 힘도 정말 강했고.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급락이 나왔고 풋 테마들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, 아, 이렇게 되면 진짜 먹을 게 전무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, 야, 얘네들이라도 그래도 가줘야 되는데 얘네들까지 못 가는구나 하는 마음에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. 뭐 일단 뭐 갭 띄우고 음봉을 좀 맞은 상황이고, 뭔가 좀 시장과 같이 가는 그런 심리는 이제는 많이 좀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얘네는 뭔가 시장의 약세나 하락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분보다는 뭐 곡물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. 그리고 주말 동안에 뭐 인도가 밀에 이어서 밀가루도 수출 금지한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얘네한테는 호재가 다 나왔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한 모습. 이렇게 되면 얘네는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러다가 뭐 시장 좀 반등 나오면은 또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있어서, 그래서 요 구간에서 반등 일단 나왔고, 요렇게 이제 박스권 진영이 좀 되다가 뭐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한번 이렇게 뽑아 줄런지 일단은 조금 더 추적은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. 다만 여기서 이런 뭐 박스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톡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이대로 뭐 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염두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. 또 뭐 사료주, 예전에 사료나 전쟁 테마만큼 풋 이제 시장과 완전히 반대로 가지는 않지만, 그래도 시장이 좀 약세할 때 힘을 많이 쓰는 애들이 또 원자재 애들이잖아요. 근데 얘 가스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GSE조차도 별다른 슈팅이 좀 안 나왔다라는 점. 그러니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. 아마 미장이 마이너스 뭐 한 1, 2%대 하락 나왔으면 얘네들이 뭐 또 움직임이 나왔을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, 마이너스 4%대 이렇게 이제 급락 나와버리니까 뭐 푸템하고 뭐고 간에 일단 뭐 팔고 보자 심리가 우에 있었을 수도 있고, 그냥 심리 자체가 무너져 버린 지금 상황
이라고 우리는 또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오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뭐 중앙 에너미스만 오전에 슈팅이 조금 이렇게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일단은 뭐 121선을 안착해 놓은 상태로 마감이 된 점,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 뭐 원유 중앙 에너비스 뭐 아직 죽었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보시면은 뭐 상한가 보내놓고 아직 딱히 그렇게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빠져나온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요. 그래도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. 그래서 가스에는 뭐 1승이랑 GSE, 유가에서는 중앙 에너미스 정도 조금 더 지켜보고 사료주들은 뭔가 탄력이 다시 보이는 모습을 좀 보면서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또 시장이 약세해도 움직일 수 있는 애 중에 미중 갈등 관련주, 뭐 히터류주,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포스코 엠텍 정도 있는데 얘네가 또 이상하게 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. 원래 대장은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얘는 오늘 약세한 모습을 보였고요. 이등주로 항상 따라다니기만 했던 포스코 엠텍은 또 양봉으로 깊게 채워 올라오면서 다시 자리를 뭔가 만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, 그리고 주말 동안에 뭐 대만과 미국에 대한 갈등 뉴스도 많이 나왔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도 움직임이 좀 없었던 거는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뭐 유니온 머티리얼은 아직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요 자리 뽑고 한번 눌렀죠. 이때 쌍바닥 만들면서 급등시켰던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 이런 박스권,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박스권 진행 중이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와리가리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좀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박셀바이오를 이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죠.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얘는 뭐 딱히 여기서 이렇게 뽑아줄 만한 그런 상황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종목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기에 오버낫을 하기에 신뢰도가 좀 낮은 종목이고 워낙 잡음이 많아가지고 조금 저는 이제는 부담스럽다.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출발할 때조차도 간암 치료제가 뭐 시세 난 것만 보면 거의 임상 3상 기대감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간암 뭐 이제 2A상입니다. 그래서 2A상 재료 가지고 요 정도 땡기는 건 사실 많이 오바스러운 슈팅이었고요. 이 부분을 저도 뭐 재료 자체로 이야기보다는 워낙 뭐 대차도 많고 한 종목이어서 쇼커버링으로 좀 땡기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매매에 참여했던 거는 딱 요 정도 구간까지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1차에서 2차 파동이 나왔고 이제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뭐 3차 파동을 넘어가는 거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9월 1일인가요? 1일부터 3일까지인가 그 임상 2A상 결과 논문 발표가 있으니까. 근데 여기서 단순히 생각했을 때 단순한 건 아니죠.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봤을 때 얘가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뭐 한 20%짜리를 뽑아내려면은 거래대금이 거의 뭐 7천억, 1조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터져야 여기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애거든요. 근데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을 뽑으면서 3차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명분이 임상 고작 2A? 이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명분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물론 거래대금이 뭐 몇십억대, 몇백억대 이런 애들은 세력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이 재료에 대해서 인정을 할 만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도 그냥 마음대로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. 근데 얘는 지금 거래대금이 하루 뭐 일단 움직이면은 5천억 이상 1조 사이 터지는 애예요. 근데 이런 애들 세력들이 자기들 돈만 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다? 그러기엔 저는 힘든 사이즈라고 보는 거고, 얘네가 3차 파동으로 넘어가려면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명분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존재해야 됩니다. 근데 임상 2A상이 그런 명분을 줄 수가 있나? 라는 사실을 저는 의구심이 좀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매매를 하고 이후로는 하지 않았고,
뭐 저희 정의원방도 이 종목을 추천드린 적이 없고 방송에서도 저는 조금 이 종목은 이 이유로는 이제는 가더라도 혹시 가더라도 별로 적극적으로 볼 생각이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죠. 그리고 나서 이날 이제 그러니까 올린 거는 간암 치료제인데 혈액암 조기 종료 공시가 나오면서 악재로 받아들여서 시간의 하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뭐 생각보다는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좀 되어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2차 파동이 나온 상황 개인들이 정말 뭐 수천만 개인 수백만 개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종목 1, 2%만 움직여도 여기 보시면 실시간 종목 순위에 떠요. 그 정도로 개인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뜻인 종목인데 야, 이런 상황에서는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. 주가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노이즈가 생겨도 얘네는 막 투매가 출회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들이거든요. 특히나 이날 이제 노이즈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이겨내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땡기기에는 재료가 너무 저는 약하다라고 본 거죠. 물론 뭐 세력들 진짜 맘 먹고 이렇게 땡겨버리면 땡길 수도 있겠지만 우린 항상 뭔가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항상 재료를 판단하고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조금만 투자 심리를 흔들 만한 악재가 나와도 얘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. 그래서 방송에서 좀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렸고 다만 만약에 워낙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애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구간 1차 파동이 나오면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던 이 안으로 만약에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요 안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죠. 단기적인 이런 어떤 반등을 노리면서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갭 딱 채우고 요 구간 안에서 반등 일단 좀 길게 나와준 상황입니다. 뭐 공시 통해서 기사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. 다만 뭐 아직까지도 입장은 변함은 없어요. 여기서 어느 정도의 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뭐 한 9만 원 정도까지. 근데 여기서 다시 진짜 많이 쳐줘봐야 아마 쌍봉일 것 같아요. 쌍봉 맞고 좀 소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근데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3차 파동으로 간다. 야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해온 바에서 특히 바이오주들은 뭔가 좀 잡음이 노이즈가 생기고 나서 그 노이즈를 이겨내고 그러니까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는 애가 그 노이즈도 이겨내고 그 이상 거래대금을 터치면서 전고점까지 뚫고 3차 파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게 봤던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혹시 얘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쌍봉 맞고 마무리 정도로 일단은 봅니다. 그리고 EA상 논문 발표되고 나서는 또 뭐 웬만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또 재료가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 이벤트가 좀 지나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제는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얘만 너무 좀 길게 했네요. 네, 그 정도 보고 있고 지금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깨고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이냐 이 하단 박스에서 움직일 것이냐잖아요. 이거를 지금 박스로 보면 시장이 이렇게 지금 박스로 움직인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움직이면서 9월 이벤트를 기다릴 것이냐 박스 하단에서 움직이면서 9월 이벤트를 기다릴 것이냐 요 차인데 아마 여기서 박스 하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최근에 강했던 태조 이방원 애들도 결국은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박스 상단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수소 쪽에서 대명에너지 얘도 이제 단기 과열이 풀리나 오늘까지가 딱 10일차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제 얘네들도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시장 상황 무시하고 특히나
이제 이 태조 이방원 섹터 테마는 시장이 뭐 약한데 지네들만 이렇게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거든요. 시장과 거의 이제 정비례하게 움직이는 테마라서 시장 상황 보면서 얘네들도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. 뭐 수소 중에서 뭐 대명에너지 범한퓨얼셀도 원체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하나솔루션 강하고 현대에너지도 강하고요. 지금 태양광 쪽에서는 가장 지금 대장이 현대에너지인 것 같아요.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.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, 그다음에 뭐 신성에너지, S에너지, 뭐 SDN 이런 순으로 일단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것 같고,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가 지금 대장이죠. 그다음에 CS 베어링, 뭐 동국 SNC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은 절대 상승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항상 눌림에 사서 우리가 빠질 때 사가지고 오르면 이제 파는 그런 전법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금요일날 이제 너무 아쉬웠던 원전주들인데요. 일단 이집트 수주 계약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갭만 띄우고 일단은 무너져 버렸습니다. 얘네도 그러니까 재료는 지금 계속 좀 남아 있어요. 뭐 영국, 체코, 폴란드 관련해 가지고도 수주 계약이 또 뭐 나올 수도 있어서 이대로 일단은 뭐 이대로 그냥 아예 죽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다시 차트를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다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시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에 뭐 움직임이 좀 좋았던 거는 뭐 보성 파워텍이랑 뭐 한전기술 이런 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좀 태조 이방원 중에 정말 강한, 최근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현대 로템이 땡기면서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대 로템 뭐 지금 또 시간에서도 강하고 쉽게 죽지가 않을 것 같은데, 얘도 요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다가 뭐 바로 이렇게 뚫어주기는 얘도 지금 원체 무겁고요. 무거워서 요렇게 놓고 요렇게 뭐 움직임이 나오다가 요렇게 한 번 정도 더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요때랑 비슷하게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. 뽑고 요때 당시 굉장히 거의 뭐 한 달? 한 달 좀 안 되게 롤링이 좀 나오다가 이렇게 땡겼거든요. 이제 이번에도 가더라도, 그러니까 1파, 2파, 3파로 가더라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. 그래서 바로 이렇게 뽑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, 물론 뽑을 수도 있겠죠. 전제가 있습니다. 이제 뭐 계약 뉴스 큰 건이 또 하나 나온다든지 이러면 바로 뚫을 수도 있겠지만, 그런 게 아니라면 차분히 뭐 이런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조선 기자재도 강하고요. 하이로코리아, 뭐 성광밴드, 태광, STX 엔진은 제가 요날 방송에서 뭐 그렇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었잖아요. 거래 대금도 별로 없고, 이날 방송에서 추천 겸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 이후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고 일단 한 18%가량 상승도 나왔고, 이 구간 안에서 굉장히 잘 버티면서 누가 봐도 지금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 강하죠. 여기 이제 전고점을 뚫는 시세가 한번 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뭐 볼만한 게 많이는 없고요. 그냥 종목별로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애 중에 하나가 뭐 캠트로스, 이렇게 장대 양봉 뽑고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, 이렇게 가다가 이제 시장 안정될 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기 고가 뚫어주는 흐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라고, 그다음에 뭐 로봇주 중에는 뭐 유일 로보틱스도 캠트로스랑 비슷한 관점인데요. 이렇게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. 요 가격대 지켜내고 이런 식으로 흐름 가져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테마 중에 좀 볼만한 게, 그래도 뭐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한번 재료 가지고 한번 뭐 볼만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, 지금 최근에 정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뉴스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양육 지원 정책 관련주인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
최근에 뭐 메디앙스나 뭐 모나리자 이런 애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대장이 아가방 컴퍼니라고 보고요. 이때 이제 상한가 보내놓고 이제 단기화열 리스크 피해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3, 4, 5, 6. 요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다가 요렇게 2차 파동으로 좀 넘어가는지 좀 추적을 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옴시티는 내일이죠. 8월 30일 재료가 있는데 이제 재료 뭐 소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이거는 뭐 엄청 오랫동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갭 띄우고 이제 죽는지 시세를 내는지 이 부분을 오전장에 잘 지켜보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오전장에 시원하게 못 치고 갭 띄우고 음봉 맞고 떨어지면 이제 재료 소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강하게 좀 치고 나가면 어쨌든 뭐 재료도 있겠다 오전장에 뭐 주도주 역할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무료 리딩방, 체험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